네, 데이터 분석의 기초, 우리 4주차 R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차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내용인데, 4주차 R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R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R을 활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4장에서는 R을 활용해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워크스페이스 데이터 사이언스 마이크로 디그리에 먼저 접속을 하시고 컨텐츠 중에는 Do It R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화면을 청소해 놓은 거긴 한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콘솔 창이 있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소스 창이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명령문을 직접 백지에다 타이핑하는 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제 스크립트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하단 파일 탭에 보시면 이 스크립트 폴더가 있고 우리 4장 스크립트 언더바 파트 04.r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주차 3장 실습을 했을 때는 이렇게 노란색이 뜨지 않았는데 이렇게 패키지 read excel required but is not installed install don't show aga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33번째 줄 보면은 이미 명령문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don't show again 이렇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주차의 내용은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 뭐냐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한번 생성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보면 4의 이제 두 번째 자시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드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그냥 우리가 내장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외부 패키지를 이제 사용해서 외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78번째 줄부터 있는 내용은 마치 뭐 새로운 내용처럼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정리예요. 썸머리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문자와 숫자 변수를 만들 때 하나씩 할당하는 방법과 C 함수 혹은 이제 시퀀스 함수, seq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했는데 아마 우리 이제 전반적인 실습에서는 시퀀스 함수보다는 이제 컴바인 함수인 C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실습을 할 건데 특히 우리 이 4장부터는 C 함수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1차원 데이터를 만들 때는 C 함수를 쓰는데 2차원 보통 우리가 행과 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행열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R 함수 이름은 매트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매트릭스를 만들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할 거라서 일단은 이제 5번째 줄에 요 C 함수는 복습이에요. 1차원 숫자 변수를 만들 때 여기서 이제 의미를 좀 부여했죠. 영어 점수를 한번 생성해 봐라. 4명의 영어 점수 해가지고 첫 번째 학생은 90, 두 번째 학생은 80, 세 번째 학생은 60, 네 번째 학생은 70. 이거를 구분하는데 쉼표. 제가 이제 실습을 진행을 했을 때 안 돼요 하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백견이 불여일타 직접 타이핑 해보셔라.
본인이 직접 타이핑을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쉼표 대신에 점을 마침표를 찍어가지고 마침표를 찍으면 90이 아니라 90.80으로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꼭 여기 쉼표를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이제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고 그랬고요. 한글로도 가능해요. 영어 점수. 그런데 간혹 한글로 변수 이름 만들었을 때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만드는 걸 더 선호하고, 특히 우리가 해외 사람들하고 글로벌로 이 코드를 공유한다고 하면은 변수 이름은 그래도 영어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게 1반의 점수다 그럼 잉글리시에서 1, 뭐 2반의 점수다 그럼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도 있는데 뒤에 숫자가 붙는 거는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띄어쓰기에서 1반 요렇게는 안 되고요. 띄어쓰기는 안 된다는 점. 자, 그래서 할당만 5번은 시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 대신에 우리가 등호를 쓸 수 있다고 했죠. 등호를 쓰는 방법이 조금 더 2번 입력하지 않아도 돼서 쉽다. 자, 6번. 6번째 줄 이렇게 잉글리시 이제 불러오시면 출력. 원래는 이제 프린트하고 원래 대부분의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린트 명령문을 많이 쓰죠. 프린트 명령문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제 프린트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R은 조금 더 간편하게 프린트 없이 그냥 이렇게 변수 이름만 쳐도 결과가 출력이 된다. 자, 8번째 줄 이제 매스 수학 점수를 만들어냈고요. 수학 점수도 50점, 60점, 100점, 20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혹시 이 두 점수를 나중에 합치고자 하는데 영어하고 수학이 같은 사람의 점수를 입력한다고 하면은 순서대로 입력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영어 점수 1번 학생이 90점이면 수학도 1번 학생의 점수를 이제 처음에 입력한 순서대로 얘가 나중에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는 지키셔야 된다. 여기는 1, 2, 3, 4번으로 입력해 놓고 여기는 4, 3, 1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순서가 아이디 역할을 한다. 자,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제 1차원적인 데이터 입력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입력하기보다는 2차원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1차원으로 먼저 입력하고 5번, 8번 입력하고 걔를 2차원 데이터로 합칠 때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행과 열을 만든다 해서 맞춤표가 있는 이유는 띄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쉼표로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순서가 중요하죠. 영어 점수를 먼저 쓰고 싶을 때는 영어, 여기서는 쉼표죠. 쉼표, 그다음에 수학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로 행과 연례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예요. df. 띄어쓰기 대신에 언더바를 한 거고 중간고사다 해서 미드텀.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13번의 미드텀이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1차원으로 옆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 2차원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행과 열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순서가 보시면 영어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반정보를 넣고 싶다. 앞에 앞에 1, 2번은 일반 학생이었고 여기 뒤에 3, 4번은 2반 학생이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시 새로운 변수를 만드신 다음에 이 변수를 합치는데 끝에다가 합치면은 이렇게 이제 끝에 반정보가 들어간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요리로 데이터 분석을 많이 비유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리를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삼계탕을 끓인다. 그러면 일단 이제 삼계탕을 끓일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재료를 이제 좋은 재료를 찾고 그거를 이제 집에까지 배달시키거나 사거나 그 과정이 이제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과정이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넣어야 되겠죠. 요리 재료를 삼계탕을 끓이려면은 이제 그릇에 넣어야 되겠죠. 냄비에다가 뚝배기에다가 그 넣는 작업이 이렇게 변수를 생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이제 조리를 하는 게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조리를 약한 불로 30분을 끓일 거냐, 강한 불로 끓인 다음에 약한 불로 바꿀 거냐.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데이터 분석에서는 주로 기술 통계, 집중 경량, 대표적으로 산술 평균을 보고자 하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한 다음에는 이렇게 데이터 중에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DF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 데이터 중에 이게 익숙치 않을 텐데 이제 달러 표시 왼쪽에는 데이터 이름 오른쪽에는 변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죠. DF 미드텀 데이터 중에 영어 점수의 평균을 저희가 첫 번째 이 강의의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했던 게 데이터 리터러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해서 코드 리터러시도 필요한데 이렇게 코드를 읽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미인이라고 하는 건 함수, 통계 함수 중에 집중 경량 중에 산술 평균을 구하라는 내장 함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df 언더바 미드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8번째 줄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를 넣고 그리고 이제 잉글리시는 그 중에 변수 이름이었다. 그러면 뭐가 등장한다? 영어 점수의 평균이 75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진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4주차 실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 통계의 한 70%까지는 이제 도달한 거예요. 물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이제 좀 소개할 텐데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야. 조금 더 이제 외장 패키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적용하는 거지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하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변수를 생성해 가지고 기술 통계 구하는 거다.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방법인데 일단 22번째 줄은 수학에 대한 평균은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수학 평균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책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서 이렇지. 그러면 야, 데이터 프로그램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냐? 어렵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 24번째 줄, 24번째 줄에 나와 있는 요거 하나로 끝나요. 요거 하나를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C 함수를 만들기보다는 바로 데이터 프레임 하고 가로 열고 영어는 하고 여기서 이제 C 함수가 등장하는 거죠. 90, 80, 60, 70. 그리고 이제 영어와 수학을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 꼭 줄바꿈을 해야지만 실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을 한 거고 들여쓰기도 가독성을 위해서 들여쓰기를 한 거예요. 매스하고 C함수 이용하고 50, 60, 100, 20 그리고 다시 맨 끝에는 쉼표 그다음에 클래스는 C하고 1, 1, 2, 2 가로 열고 가로 또 닫고 그래서 예전에 요 가로 안 닫는 게 이제 많이 오류가 됐고 이렇게 쉼표 맨 끝에는 쉼표가 없죠. 쉼표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맨땅에다가 코딩한다 그러면 어려울 텐데 그냥 이거를 복사에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되죠. 그래서 복사해 가지고 수정하시면 돼요.
나 여기서 과학 점수를 넣겠다. 그럼 이제 과학 점수 추가하시면 되고, 국어 점수 넣겠다. 국어 점수 추가하시면 되고, 우리 반 애들은 4명이 아니라 10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쉼표하고 숫자를 계속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장 함수를 이용하고, 그리고 아래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엑셀에서도 SPSS에서도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아래서도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요 24번. 정말 요 24번까지 여러분 타셨으면 데이터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거의 90%까지 달성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깔끔하게 입력되어 있는, 실제 우리가 10시간 정도 분석한다 그러면 설문지를 만들고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 대상에게 설문지를 시행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다음에 그 설문지를 코딩하고 여기 입력하는 데까지가 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시간 뒤에는 다시 또 3시간이 남는데 그 중에 70%는 우리 이제 5장, 6장, 7장에서 다룰 탐색적 데이터 분석, 데이터 가공, 데이터 정제하는 데 한 70%, 한 2시간 정도 소모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 20분 정도는 시각화,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뭐 분석, 혹은 1시간 정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이 걸리는 부분은 표하고 그림을 편집하는 부분이 많이 걸리긴 해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시면.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 4장 데이터 프레임의 핵심인 직접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장 함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료를 입력하고 기술 통계 보는 부분을 실습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실제로 이 방법보다는 더 많이 쓰는 방법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케이스가 작을 때, 변수가 몇 개 없을 때, 내가 공공 데이터 포털, 이런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내가 손수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그렇지만 내가 엑셀이라든지 외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R로만 할 때는 이 방법을 쓰지만, 대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쓰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엑셀이 편한 면이 있어서 엑셀에다가 자료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엑셀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을 인문사회과학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이공계 쪽에서는 엑셀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특히 엑셀은 별도의 또 유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 우리가 계속 무료를 강조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 CSV 메모장에서도 한글에서도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하는 CSV 방식으로 더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 이제 그 전공마다 다르긴 하지만 범용 데이터 형식은 CSV,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하는 요게 더 범용 데이터 형식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설치하지 않았던 33번 한번 해볼까요? 먼저 청소를 한번 해보고 컨트롤 L 콘솔창에 눌러보시고 33번째 줄에 한번 실습을. 자, 그러면 뭐 빨간색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간색 우리 신호등처럼 불이 들어오고 이제 불이 꺼졌죠.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뭔가 설치가 되고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다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빨간색이 나오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잘 설치가 된 거고요. 그래서 리드하고 여기 1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아니라 영어의 엑셀의 소문자 L의 표현이고요. 리드 엑셀.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는 패키지 이름이고,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불러와졌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요 데이터를 읽어오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 돼요 할 거예요.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해보면
안 돼요. 에러가 떴어. 어떤 에러가 떴나요? 패스가 정해져 있지 않다. 패스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일단 이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 이 데이터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여기 파일 탭에 여기 데이터에 보면은 엑셀 여기 보시면 엑셀 언더바 이그잼 언더바 xlxx 이렇게 요 데이터인데 요 데이터의 패스가 요 프로젝트에 요 데이터가 있었으면 바로 얘를 읽어올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이제 데이터 폴더 있다 보니까 얘를 읽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폴더가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시나요?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 중간에 Set as Working Directory 작업 폴더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 명령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명령문을 실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35번째 줄에 이 명령문을 넣었는데 얘를 실행시킨 다음에 이제 이거의 함수 이름은 set working directory의 약자예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켜 보시면 에러 표시가 뜨지 않고 37번을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우리 이때까지 본 데이터는 10개가 안 넘어갔는데 드디어 이제 10개가 넘어가는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토이 데이터, 장난감 데이터이긴 합니다. 총 20명의 학생의 데이터가 있고 변수는 5개.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이랬을 때 이제 내장 함수를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영어 점수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영어 점수의 평균은 84.9, 과학 점수의 평균은 59.45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보통은 이제 데이터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여기서는 직접 다운받아서 열어보는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불러오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맨 위에 변수 이름이 이제 보통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우리 4장에서 다룰 겁니다. 5장에서. 자, 변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수 이름이 없는 엑셀 파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얘기죠. 그래서 컬럼 네임이 F라고 하는 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불러올 거냐면 얘를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3번째 줄을 먼저 실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면 맨 위에가 얘는 자동으로 맨 위에 있는 거를 변수 이름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수 이름으로 잡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맨 위에가 변수 이름이 없다. 그러면 얘가 이제 변수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요.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변수 이름을 생성을 시킨 거죠. 숫자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점점점을 찍은 거예요. 점점점 1 변수, 점점점 2 변수, 점점점 3 변수, 점점점 4 변수, 점점점 5 변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변수 1부터 8명 케이스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들 이제 엑셀에 대한 얘기긴 한데 엑셀은 시트가 여러 개로 구성될 수 있는데 여기 특정한 시트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시트 세 번째 변수 이제 시트의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시트 이름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냐 해서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불러올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인문사회 하시는 분들은 엑셀이 편한데 대부분은 엑셀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CSV 데이터를 더 편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CSV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CSV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뷰 보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쉼표로 구분된 값이죠. 이런 거를 읽어올 때는 read.csv 이렇게 하셔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읽어왔고 그러면 이제 읽어온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실습이니까 앞에 설명했던 부분이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데 엑셀이 범용 형식이 아니라고 했을 때 CSV로 저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 61번째 줄은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저장할 때는 읽고 쓰고라고 했죠. read.csv가 있고 걔를 저장할 때는 write.csv. 근데 이제 데이터 이름을 써주시고 파일명에서 중요한 거는 확장자까지 써주는데 곁다운표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거에 구르면 이제 쉼표. 그래서 이제 백견이 불여일타. 여러분들 한번 타이핑을 해보세요. write.csv 가로 열고 df 언더바 미드텀 쉼표 파일 등호 곁다운표 df 미드텀 마침표 제가 자꾸 마침표를 쉼표라고 불렀네요. write. 마침표 csv 가로 열고 df 언더바 미드텀 쉼표 파일 등호 곁다운표 df 언더바 마침표 csv 곁다운표 가로 닫고 이거 한번 타이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CSV 파일도 용량을 좀 더 많이 차지하는 방식이라서 용량을 좀 더 적게 차지하는 방식이 뭐였다? 우리 R 데이터 형식, RDA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용량을 적게 차지하고 명령문도 간단하게 세이브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고 우리 remove 한번 했었죠. remove. 그래서 remove 하면은 이제 이 변수가 혹은 이제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데 다시 이제 불러올 때는 이렇게 R 데이터 형식에서는 read.csv 파일 형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저장할 때는 얘는 save, 불러올 때는 load 이렇게 쓴다고 했고요. 길게 쓰지 않고 그냥 곁다운표하고 바로 로드 가로 열고 곁다운표 df 언더바 미드텀 그다음에 마침표 rda 그다음에 곁다운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불러올 수 있다. 네, 이제 78번째 줄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복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변수를 만들 때 씨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걸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된다. 그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세 가지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CS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R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는 read 언더바 엑셀 CSV 파일을 불러올 때는 read 마침표 CSV 저장할 때는 write 마침표 CSV 그 다음에 R 파일은 로드하고 세이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4장에 대한 실습을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장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